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액지증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액지증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이 병원, 저 병원 많이 검색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데, 자, 그 결정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액지증 수술은 평생 단 한 번만 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왜 평생 한 번만 수술을 할 수 있냐면, 액지증은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아포크린 분비선이 있는 진피층이 유착이 오죠. 두꺼워지고, 자, 수술이 잘못되고 덜 제거된 경우에 다시 수술을 하려면 이 진피층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물론 결과도 좋지 않고. 그래서 액지증은 충분히 검색을 하시고 여러 병원을 가보셔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병원에서 수술하는 게 좋겠죠. 액지증의 진단은 첫 번째는 100% 가족력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중에 한 분이 반드시 액지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기지가 있는 거예요. 기지가 건조하지 않고 이제 물렁물렁한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사춘기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한 10명이 상담이 오면 1명 정도는 액지증이 아닌 거예요. 겨드랑이 진피에 보면 땀샘이라는 에크린이라는 분비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지를 분비하는 피지선이 있어요. 겨드랑이에서 흔히들 쿰쿰한 냄새가 난다, 이거는 액지증이 아니고 이런 분비선에서 의한 냄새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액지증 수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땀을 적게 나는 겨드랑이 보톡스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많이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액지증은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3단계가 있는데 3단계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남들도 본인의 액지증 냄새를 알고 굉장히 불쾌감을 주는 경우예요. 결혼을 한다든지 또 남자들이 이제 군대를 간다든지 이 3단계면 굉장히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2단계는 남들도 액지증을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이 대화하고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2단계는 액지증 수술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뭐 데오그란트라는 연구도 있고, 그래서 발라가면서 조절하시면 이거는 선택 사항이 되겠고, 1단계는 액지증이 있는데 너무 약한 거예요. 겨드랑이에 그냥 노란 분비물을 묻는다든지 이런 경우. 그래서 1단계는 사실상 남들이 모르기 때문에 수술을 할 이유가 사실 없어요. 자, 액지증은요, 냄새가 특유의 양파 상한 냄새가 나는 거죠. 이게 왜 냄새가 나냐면요, 자, 겨드랑이를 이렇게 닫고 있으면 땀도 나고 겨드랑이 안에 있는 현기성 디프테리아라는 균이 겨드랑이를 털을 타고 들어가서 아포크린 분비선에서 자라는 거예요.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10년, 20년, 30년 전에는 절개를 많이 했습니다. 절개법. 그런데 요즘 절개를 하는 병원들이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수가가 옛날에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저렴해요, 수술비가.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개인 병원이 30%, 대학병원 20%잖아요. 수가가 본인 부담금이 1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비급여를 붙여서 보통 80만 원, 100만 원 받는데 수술이 굉장히 어려워, 절개법이. 왜냐면 피부를 째서 피부를 이렇게 디비벼 가지고 진피를 이제 가위로 뜯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혈종이라든지 부작용이 많아서 의사들이 하기를 싫어합니다.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굉장히 부작용도 많고, 중요한 거는 또 너무 수가가 낮으니까. 그래서 하는 데가 잘 없어졌거든요. 물론 절개도 결과는 어느 정도는 좋습니다. 하지만 흉터가 날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수술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책을 냈단 말이에요. 스프링거 네이처, 뭐 중국에도 나갔고 국내에도 나갔는데 전 세계의 액지증에 관한 논문을 다 검색해보고 보면 초음파 방식, 레이저 방식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진피층에다가 이제 레이저를 넣어서 태운다는 거죠, 아포크린을. 그 다음에 초음파를 넣어서 녹인다는 거죠. 하지만 이 단독으로는 액지증을 만족할 만큼 냄새를 제거하기가 힘이 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 극초음파가 장비가 나와 있는데, 제가 아직 그 하신 분을 많이 보시는 건 아닌데 몇 명을 봤는데 일단 시간이 길어요. 양쪽에 1시간, 1시간씩 하더라고요. 근데 오신 분들은 이 화상처럼 피부가 두꺼워져 있어요. 그래서 냄새는 나고 재수술을 하기 힘든 거예요. 이미 피부가 두꺼워져 있으니까 이걸 액지증을 수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 흡입 방식은 최근에 하는 병원들이 다시 생기고 있어요. 왜? 신병원에 수술 코드가 생겼거든요. SZ033. 그래서 이제 병원들에서 수술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보험 관계는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이제 참고를 하세요. 부담금이 확 줄어들었죠.
그래서 요즘 흡입을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지방 흡입으로 하는 수술은 결과가 어떨까? 단순하게 지방 흡입만 한다면 효과가 굉장히 못할 거예요. 결과가 10에서 30%안 될 거예요. 아포크린 그랜드 제거하는 게. 그래서 지방 흡입을 하면서 다양한 기법들이 추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술실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 병원에서 비슷하겠지만 소독을 철저히 하고요. 누워서 지방 흡입 장비가 있어야겠죠? 지방 흡입 방식이니까 있어야 되고요. 에바라는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진피를 녹이는 초음파죠. 울트라젯.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나왔고 가장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장비인데, 이 장비가 흡입 전에 진피를 녹여주는 장비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할 때 이 수술 부위에다가 용액을 넣어야 돼요. 투메센트 용액이라고 하는데 지혈제와 국소마취제가 들어가 있는 용액이에요. 자, 요 용액을 할 때는 자는 상태에서 용액을 넣고요. 그러면 이제 이 부위가 깨어서도 통증이 확 줄고 피가 거의 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용봉 울트라젯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자, 피부에 진피에 넣어서요 녹여주는 거예요. 진피를 흡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녹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흡입을 해야 되는데요. 자, 흡입은 일반적으로 3mm 캐놀라와 엑시층 전용 캐놀라가 나와 있어요. 병원마다 동일할 거예요. 파테미 캐놀라라고 해서 이 피부의 진피를 흡입하기 위해서 톱니 모양이 되어 있어서 그 피부를 긁으면서 이렇게 흡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피부를 들어서 이렇게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흡입을 하고 나면 일부 남아있는 게 있기 때문에 큐렛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흡입을 하게 되죠. 구멍이 보이시죠? 물론 저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실제 오시는 분들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제가 수술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지방 흡입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그냥 지방 흡입만 한다는 게 아니라 지방 흡입을 굉장히 명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는 병원들이 있으니까 전화를 해서 문의보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원장님. 절개법이나 이런 지방 흡입법이나 하신다면 몇 프로 정도의 아포크린 그랜드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보통 70% 이상을 제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00%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절개를 해도 마찬가지고요. 절개법보다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내주는 게 중요합니다. 수술하게 되면 그 수술 부위에 겨드랑이에 털이 안 나야 돼요. 아포크린 그랜드가 제거된 데는 털, 그죠? 모낭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겨드랑이 털이 안 나는 부위는 수술이 잘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수술하고 나면 이게 팔자붕대를 감을 수 있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팔자붕대보다는 요즘 압박복을 입고 속에 압박 꺼즈를 넣어서 하시면 다음날 출근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팔자붕대 감고 집에서 2, 3일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 마시고 압박복을 입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건 2개를 더 설명할 겁니다. 재발이 있다는데요. 두 번째, 수술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 재발이라는 단어는 저는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재발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우리가 제거를 했는데 이 아포크린 그랜드 다시 생겨서 냄새가 나는 것을 재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안 되죠. 자,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 수술 부위가 단단해집니다. 바이오본드라 하죠. 이게 한 달, 2달, 3달 지나면서 이제 좋아지는데 그 사이에 냄새가 못 올라와요. 딱딱해서. 그러다가 3개월 후에 예를 들어서 냄새가 이렇게 쭉 올라와요.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재발일까요? 아니면 처음 수술한 게 덜 된 걸까요? 당연히 재발이 아니라 수술이 덜 된 거다. 아포크린 그랜드 제거가 덜 된 거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다시 말하지만 재발이라는 단어는 저는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3개월 후에 냄새가 나면 덜 제거된 거다. 그냥 겨드랑이 털을 보면 됩니다. 털을 봤는데 그냥 그대로 있어. 그거 수술 안 된 거예요. 겨드랑이 털이 70% 이상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재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수술이 잘 된 거다. 자, 액지증 수술의 관리라든지 부작용이 궁금하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액지증은 피부에 얇게 붙어 있기 때문에 피부 밑을 굉장히 제거를 많이 해야 돼요. 당연히 피부에 손상이 올 수 있어요. 피부의 손상. 그런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피부의 손상은 2주 전후에서 치료가 대부분 다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 같은 데는 이제 고압 산소 챔버, 산소를 공급해 준다든지 또는
플라즈마를 째서 재생을 도와준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처가 생기면 메디폼을 이용해서 고름이 안 생기도록 흡수살리는 그런 관리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수술 후에 그 수술한 병원에 가셔서 관리를 어떻게 해줄 건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날 또 며칠 후 경과를 자꾸 봐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수술한 병원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뭐 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의 갈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부작용 중에 두 번째는 피부와 밑에 있는 지방층이 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물이 고일 수 있어요. 장액종, 피가 생길 수 있어요. 혈종. 얘도 보통 2주 안에 해결이 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수술 절기 자국이 작지만 흉터가 조금 남을 수가 있는데 드뭅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 손상은 글쎄요, 뭐 저희 병 같은 이런 방법을 한다면 신경 손상은 액취증하고 나서 다른 병도 마찬가지일 건데 거의 가능성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은 피부의 손상인 거예요. 대표적인 게 어떻게 관리를 해주냐가 중요하고 관리를 한다면 보통 2주, 3주 지나면 대부분 다 해결이 되고요. 바이오본드는 두세 달 정도 가는데 그거는 서서히 놔둬도 좋아집니다. 굳이 관리를 안 받아도. 그래서 2, 3개월 되면 깔끔하게 다닐 수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 실비란 말은 우리가 의사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말을 하게 되면 잘못입니다. 자, 그래서 힌트를 드리죠. 심사평가원에 5년 전에 지방흡입술을 이용한 액지증 수술이 SZ033이라는 수술 코드가 생겼고요. 수술명은 L750입니다. 두 개를 줬으니까 알아서 현명하게 생각하시면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액지증은요, 굉장히 어려운 수술입니다. 그래서 액지증을 병원을 선택할 때는 원장님 죄송하지만 액지증을 몇 년 해보셨습니까? 쾌신 얼마 되십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내가 수술했을 때 결과는 어떨까요? 어느 정도까지 원장님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듣고 컨펌을 받고 수술하십시오. 그게 의사로서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요즘 지방흡입술을 이용한 액지증이 수술 코드가 생기면서 그만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신뢰를 갖춘 의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액지증은 다시 말합니다. 평생 단 한 번만 가능한 수술입니다. 재수술이 거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수술을 하는 좋은 병원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액지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보성 영상을 올렸으니까 액지증 수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